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7회차 진행을 할 건데 이번 학교 같은 경우는 문제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난이도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특이한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들이 몇 문제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잘 따라오시고요. 해서 시작할게요. 16번 문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특이한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이다 하면 바로 풀 수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헤매게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2차 방정식 문제 같은데 지금 나 조건까지는 여러분들 많이 봤던 이제 조건이죠. 알파하고 베타는 100 이하의 자연수. 근데 가 조건이 조금 생소하다 이 이야기지. 알파하고 베타는 약수의 개수가 5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5개, 이놈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가, 요거를 파악하면 이 문제를 금방 풀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약수의 개수가 5개란 말은 여러분들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소수의 4제곱 형태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1의 4제곱이라고 하면은 약수의 개수 몇 개죠? 지수에다 더하기 1만 하면 되잖아. 얘는 다른 소인수가 더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5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5개가 나올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소수의 4제곱수밖에 없죠. 나머지는 소인수를 다 가지고 곱하기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소수의 4제곱 형태라는 걸 먼저 알고 계시면은 푸는 데는 그렇게 지장이 없어요. 그 다음 5개라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 난 더 많이 본 게 3개짜리 더 많이 봤습니다. 약수가 3개다. 약수가 3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렇지. 소수의 뭐가 돼야 돼? 제곱 형태가 약수의 3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도 소수의 제곱수는 약수의 개수 3개다 이용하는 문제가 제법 있기 때문에 요거를 꼭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조건에서 알파하고 베타가 뭐 이하의 자연수, 100 이하의 자연수란 말이 여기 있는 소수의 4제곱 형태 중에서 100 이하의 자연수 2개 뭐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소수의 4제곱 해보세요. 2의 4제곱, 3의 4제곱, 5의 4제곱 쭉 나갈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5의 세제곱만 해도 125니까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4제곱 형태는 2의 4제곱, 3의 4제곱밖에 없다 하는 게 결론이죠. 그래서 알파를 제가 2의 4제곱, 베타를 3의 4제곱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두 군의 합 곱 들어가면 되죠. 두 군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얘는 마이너스 p. 두 군의 곱은 두 개 곱한 거 16 곱하기 80 식정했습니다. 1296이고 얘는 마이너스 q. 그래서 답 내는 건 쉽지, 그죠? 10p-q니까 여기 10배에서 얘 더하면은 답은 326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는 뭐 2차 방식 다 아시는 내용이고 소수의 몇 제곱수? 4제곱수가 약수의 개수 몇 개라고? 5개다. 그리고 제곱수는 약수의 개수 3개.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22번 문제는 인수분해 파트 문제예요. 우리가 앞에서 인수분해 파트에 대한 문제는 많이 안 다뤘는데 왜 이 문제를 선택했냐면은 인수분해 형태가 매우 복잡합니다.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인수분해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라고 문제를 선택을 했고요. 문제 조건을 봤을 때 A하고 B하고 C가 10보다 작은 자연수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 조건을 반드시 이용해야 되니까 한 자리 자연수다 이야기죠. 그죠? 한 자리 자연수를 이용해가지고 저 식을 곱했을 때, 곱하고 이제 더했을 때 78이 되도록 하는 ABC를 구해봐라 이런 이야기죠. 그럼 어쨌든 저 식을 이제 정리를 해야겠지?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생각을 하면은 78을 갖다가 여러분들 소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2, 3, 13. 근데 지금 이거 3개 더한 거고 이건 곱한 걸로 표시가 돼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걸로 곱한 걸로 바꾼다. 즉 뭐라고? 인수분해를 해서 곱하기 형태로 바꿔서 얘랑 똑같이 비교를 해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순환형에 대한 인수분해 계산을 할 때는 어쨌든 핵심이 뭐였습니까? 순환형에 대한 인수분해. 뭐 다른 방법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운 내용에 의하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 그래서 나는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A 세제곱, A 제곱의 항은 없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A를 좀 묶었고 그 다음에 BC 나머지 이제 묶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여러분 충분히 할 겁니다. 밑에까지도 할 거예요. 그 다음 또 뭐 할 거야? 뭐로 묶을 거야? B-C로 묶을 거 아니야, 그지? B-C로 묶으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A에 뭐 B 마이너스 C 그놈이 B제곱 플러스 BC 플러스 C제곱. 얘를 앞에 묶였으니까 얘가 튀어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합차 요거니까 얘는 이제 B-C로 묶이면은 B 플러스 C가 이렇게 나올 거다 이야기입니다. 요까지는 다 하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못해요. 여기서 그 다음 차례가 전개가 되고 인수분해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학생들이 보통 탁 멈추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여기서 더 이상 묶이는 게 없거든. 없잖아. 묶이는 게 없잖아. 내림차순 정리해서 한번 묶였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뭐 묶일 게 있거나 아니면 인수분해가 될 텐데 우리 눈에 봤을 땐 지금 안 보이죠. 안 보이면 당황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 문제 소수령이잖아. 일단 써 내려가면은 점수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 뭐라고? 전개하는 겁니다. 전개를 하십시오. 이렇게 전개를 해서 그 다음 이제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인수분해에서 핵심은 하다가 중간에 탁 막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전개를 해서 다시 새롭게 다른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하든지 새로운 형식으로 다른 방법을 묶어봐라는 거였죠. 그래서 전개를 했습니다. 그냥 나는 내가 학생이 푼다 생각하고 됐죠 여기까지? 그럼 지금부터는 요놈에 대한 인수분해를 먼저 해볼게요. 요거 됐어? 자, 난 전개를 하고 딱 봤더니 지금 요 위에 있는 식은 A에 대해서 내림차순인데 A에 대해서 내림차순이 했더니 안 됐잖아. 그래서 나는 B에 대해서 내림차순 다시 정리했습니다. 간단하게. 자, 그래서 B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할게요. 보시면은 뭐 B제곱 묶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C, 그 다음에 B로 묶으면은 마이너스 AC 플러스 C제곱, 그 다음에 B 없는 것들 A 세제곱,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A C제곱. 그러면 B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한 번 더 전개를 해서 봤더니 이제 뭐가 있을 것 같아. A하고 C에 대해서 묶일 것 같잖아. 그래서 뭐로? 얘로 한 번 더 묶어. 얘도 다 공통인수가 생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A, C, C제곱이니까 C를 하나 더 끄집어냈어요. 이렇게 끄집어냈고 그 다음에 얘를 A로 묶었어. 처음에 A로 묶으면 A제곱 빼기 뭐의 제곱? C제곱. 그래서 요 놈은 이렇게 합차로 인수분해 되더라. 그 다음 우리가 최종적으로 묶어야 될 놈 누구야? 여기 C-에 얘를 이제 새로 묶었습니다. 묶으면은 요거 B제곱 나오고 여기 그대로 나왔죠. BC.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묶고 있는 게 C-A니까 요 놈을 이렇게 썼어요. 요 항을 마이너스 A에 A 플러스 C C-A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C-A를 묶고 마이너스 A를 분배 이렇게 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봤더니 얘 그대로 나오고 이제 또 어떻게 인수분해할 것인가? 여기 있네요. 합차 보이면 무조건 써야지. 쓰고 요거 두 개 C로 묶고 B-A로. 그럼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요 놈이 요거니까 B-A로 묶어주고 C-A 원래 있었고 그럼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B 더하기 A 더하기 C.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누구? B-C가 앞으로 튀어나와주고 요 놈을 그대로 썼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뭡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물어봤거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 3, 13 중에서 여러분들 뭐가 제일 큽니까? 13이 제일 크죠? 여기서 제일 큰 놈은 누구야? A, B, C 한 자리 자연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제일 크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 13을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앞에 있는 건 여러분 두 개인데 어떻게 세 개가 됩니까? 하나가 1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됐겠지. 이렇게 되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가장 큰 놈 물어보기 때문에 각각 구할 필요는 없고 13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한 형태의 인수분해였는데 요 뿌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기존에 해왔던 뭐 새로운 게 없습니다. 한번 해왔던 거를 한번 살짝 꼬아놨으니까 안 되면은 다시 전개를 해서 다시 새로운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하는 그런 습관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2번은 서술형 맨 마지막 문제고 서술형 맨 마지막 문제 치고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그래프 그리는 게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학생들이 있을까 봐 준비를 했고요. 보시면은 구간에 대해서 그래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 그래프를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그래프를 그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한번 그려주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 한번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요 놈은 내가 정리를 해놨죠. 마이너스 4분의 1로 묶어가지고 완전 제곱식 형태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요 형태의 그림을 그려주고 원래 얘가 y는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원래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내려왔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림 자체를 그리기 위해 쉽게 하려고 그림 그려놨습니다. 요 그래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얘는 이제 그림이 3,1 꼭지점을 하는 그래프고 위로 볼록인 그래프니까 요 그래프를 요렇게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여기 그리면은 이제 이 노란색 그래프하고 y는 a라는 어떠한
직선이 몇 점에서 만난다고 했죠? 세 시간을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세 점에서 만나라는 뜻입니다. 그럼 세 점에서 만나려면 y는 a는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세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디까지 가능하겠어? 여기가 마지노선이겠네. 여기는 포함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y좌표 6이거든. 3,6이니까. 여기는 y좌표가 2잖아. 그럼 2에서 어디 사이? 6, 4, 1을 왔다 갔다 하면은 몇 점에서 만날 수 있다고? 세 점에서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A의 범위는 2에서 어디 사이? 6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해당되는 모든 정수 A 값 4분 물어봤으니까 A는 3, 4, 5가 가능하니까 다 더하면은 10이다. 그래서 답은 10이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 문제 풀이를 해봤는데 문제 난이도 상승폭이 큽니다. 그래서 모르는 유형이 나오면 아예 못 푸는 형태 문제를 내니까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몇 번 이제 훈련을 하셔보시고 혹시나 학교 시험 문제 나오면 반드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될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복습을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